지금부터는 여야 청년 정치인과 한 주의 정치 현안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님 그리고 용해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예. 두 분이 90년생 어제 연달아서 기자회견을 9시에 하시고 그 이후에 9시 20분에 제가 9시 했습니다. 20분에 하시고 예. 저는 90학번입니다. 그 용 의원님은 보니까 일정도 다 취소하고 사실 지난주에 저희 방송도 참여하지 못하실 정도로 감기가 심하셨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네, 이제 아이고 아직도 독감 후유증이 좀 남아가지고 계속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목 상태가 이래가지고 지난주까지 활동을 전혀 못하다가 이번 주부터는 그래도 좀 활동을 다시 재개를 했는데 듣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얼른 나와서 올 테니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런 목 상태에도 분명히 오늘 나오시기로 또 활동을 하기로 작정을 하신 걸 보니 어제 했던 기자회견이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자회견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얘기 전에 그 김용태 최고위원님 9시에 용 의원님은 그 소위 수평적 비례연대 정당 비례연대 연합정당을 하자라는 내용이었고 출마 선언하신 거죠? 예, 저는 경기 포천시 가평군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고요. 그다음에 당 잔류에 대한 그간의 선택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3지대가 막 논의가 백가쟁명 장이 섰습니다. 예, 뭐 이적 시장 열리듯이 FA 시장이 열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원래 FA 시장은 팀이 있고 선수를 데려가는 건데 지금은 팀을 만들면서 선수를 동시에 영입하는 그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이긴 한 것 같은데 여전히 국민의힘 잔류에 대해서는 뭐 다른 생각은 없으세요? 예, 저는 국민의힘을 사랑하고요. 물론 저희 국민의힘이 잘 못한 점도 있고 잘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세계적인 모범적인 보수 정당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고요. 제가 짧은 정치 경험이지만 창당에 대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뭐 새로운 보수당에서 활동했던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창당 이런 것보다는 정치 토양을 바꾸는 의지인 것 같아요. 네. 예. 앞으로도 그런 정치 환경을 바꿔 나가는데 좋게 성장하게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용해인 의원은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정당, 뭐 시민사회 진영, 특히 각 정당들을 향해서 비례연합정당, 수평적 비례연합정당이라고 앞에 수식어를 붙이셨던데 왜 지금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건가요? 네, 뭐 지금 이대로 흘러가게 되면 윤석열 정권 심판과 그 이후에 개혁정치 추진도 좀 불가능해지겠다라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뭐 크게 세 가지 정도 이유만 짧게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뭐 제3지대 장이 섰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런 선거공학적인 여러 신당을 자처하는 세력들의 양비론적 그리고 기회주의적 선동들이 득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퇴행은 사실 1차적으로는 윤석열 정권에게 책임이 있거든요. 근데 현 시점에서 민주당도 똑같이 잘못했다 이런 양비론은 윤석열 정권 심판 민심을 뭉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흐리게 만들죠. 그리고 여기에 사리사욕을 얹으려는 시도를 좀 단호하게 배격할 필요가 있겠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나서야 되는 구심은 민주진보 진영인데 이 민주진보 진영 내에서도 당리당략에 따른 상호 불신이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이를 끝내기 위해서는 반윤개혁 최대 연합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여러 기본소득당을 비롯해서 민주당, 뭐 정의당 이런 진보 정당들을 지지해 오신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건 민주진보 진영이 담대하고 크게 연합해서 크게 승리해라. 그래야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있다. 저는 이게 민심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진보 진영이 윤석열 정권을 막을 선거연합으로 더 크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개혁을 완수해야 되거든요. 이 제안 자체가 사실 민주당에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병립형 퇴행에 발맞추지 말고 연대와 협력을 지켜내는 것을 통해서 크게 승리하자라는 제안이자 경고인 셈이고요. 어설프게 뭐 타협안이라고 그 비례대표를 반은 캡을 씌우자 이런 반반 비례대표제 이런 제안이 이제 있기도 했는데요. 사실 국민의힘이 받지 않을 거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아닙니다. 게다가 제도 자체를 과거로 되돌리는 아니기도 하죠. 저는 비현실적이고 제도를
뒤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면서도 지금의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그러면서도 총선 승리를 만들어내는 현실적 해결책으로서 좀 이 비례연합정당을 제안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제가 넘기겠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한테.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네, 일단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진보 진영의 재정당들 그리고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을 자임하는 분들을 다 포함해서 제안을 드린 거고요. 여기에 각 정치 세력들이나 정당들이 받을지 아닐지 참여할지 아닐지는 각 정당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은 요 관련해서 아주 오늘 또 쟁점이 좀 됐더라고요. 추가적인 질문 하기로 하고.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위성정당 책임은 우리에게 없다. 다수의 힘으로 지금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플랜 B를 준비해야 한다. 플랜 B, 위성정당입니까? 뭐 그렇게 말씀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일단은 왜냐하면 이 선거제 비례대표 선거제에 대한 핵심은 민주당이 키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다수당이고 저희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이제 병립형 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입장을 내놓고 있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선거가 이제 8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루빨리 민주당 입장을 정해서 어떤 여야 간의 토론이 있고 또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가 뭐 용해인 의원 바로 앞에 있는데 비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아니, 그래도 비판을 그러라고 앞에 앉힌 거예요. 예, 저는 비판하세요. 그 어제 기자회견을 들었는데 예. 그 위성정당인 것 같이 보여요. 결과적으로 명분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명분이 없다. 이게 비례대표라는 것은 그 당이 갖고 있는 가치와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께 표를 받고 평가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것이지 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치가 다른 정당에 모여가지고 만났다가 표를 받고 의석을 배출한 다음에 다시 흩어진다? 이거는 저는 명분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네. 결과적으로 이거는 뭐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조선일보가 오늘 떴다방 위성정당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긴 지면을 할애를 했던데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정책과 가치가 같지 않은 정당들이 모여서 의석만 획득한 이후에 서로 헤어지는 떴다방 아니냐? 떴다방 위성정당이라는 비판. 어떤 말씀 네, 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김용태 최고가 본인의 기자회견을 준비하시느라 제 기자회견을 잘 안 보신 것 같은데요. 제가 가치와 정책과 내용이 없이 연대연합하자는 제안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반윤석열 정권,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심판한 이후에 22대 국회에서 어떤 개혁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네. 이것을 중심으로 국민들께 구체적인 과제를 보여드리는 선거연합을 비례연합정당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자라는 제안을 드린 거고요. 당연히 여기에는 이 큰 틀의 취지, 윤석열 정권 심판에 동의하는 재정당들과 정치 세력들의 합의되는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뭐 무조건 내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가치가 없고 내용이 없는 것이다라고 폄훼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성정당과 다르냐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네.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 뭐 언론들이나 정치인들이 위성정당 공포를 조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께서 이 비례연합정당이라는 큰 승리의 어떤 기획을 지지해주고 계시는 것도 네. 저는 같은 이유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여기서도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민주당만의 승리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을 민주진보 진영 전체의 승리를 위한 연합이고 개혁 과제를 걸고 하는 연합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 연합을 추진하자라고 제안을 드렸고요. 시민사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마 뭐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까지 가면 시민사회에서 여러 가지 비슷한 제안이나 뭐 지지선언들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좀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 위성정당이라는 오명을 씌운다고 하더라도 병립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최악의 퇴행을 막는 연합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옳다고 이야기하면서 연합정치의 가능성을 이야기했던 여러 언론들이나 정치 세력들마저도 이런 선거연합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로 위성정당 공포론을 이제 더 씌우기 공포다. 예. 시작합니다. 저는 매우 무책임하고 잘못된 행태라고 보고요. 민주진보 진영의 담대한 연합 그리고 담대한 승리만이 정치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위성정당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에서 과연 위성정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를 저는 좀 되묻고 싶습니다.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김용태 전 최고위원. 원칙과 명분에 맞는 일은 기본소득당이시잖아요. 기본소득당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께 설득하고 올해 총선에서 표를 얻을 수 있는 행동들을 해야지, 바꿔 말하면은 기본소득당으로서는 이번에 후보를 내고 원내 진입이 어려워 보이니까 뭔가 연합하려고 하는 것을 방증하는 거 아닐까요? 좀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의원님께서는 기본소득당으로서 4년에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셨잖아요. 그러면 국민들께 그 기본소득당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잘 못했다는 것을 좀 방증하는 거 아닐까요? 좀 그렇게 생각해요. 네, 죄송하지만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여러 대내외 조사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소위 말하는 뭐 용해인 신당이라고 이제 여론조사에서 여러 차례 들어가긴 하는데 뭐 개혁연합신당, 뭐 용해인 신당, 기본소득당 독자로 선거를 치르더라도 충분히 저는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의 선거, 기본소득당의 선거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당리당략이 아니라 오직 민심에 답하기 위해서 이런 민주진보 진영의 커다란 승리를 위한 대연합을 제안드리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기본소득당이 주장해왔던 여러 가지 가치들은 이번 선거연합에서도 당연히 중요한 연대의 전제가 될 것입니다. 자, 김용태 이 전 최고위원한테는 뭐 국민의힘 이슈에 대해서 또 여쭤봐야 되니까 요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몇 가지 쟁점이 더 있기 때문에 더 용 의원한테 여쭤보고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 의석 250석으로 줄이겠다, 이런 정치개혁 과제라고, 정치개혁이다라고 하면서 민주당 니들은 할 수 있어 없어? 합의하면 내년 4월 달부터 바로 국회 의석 250석으로 줄일 거야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뭐 불체포 특권 포기라든지 몇 가지 정치개혁 과제들을 내놓긴 했는데요. 지금까지 내놓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개혁 과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여러 가지로 국민 눈높이에 합당하다라고 생각해요. 기책 사유가 있을 때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히 국민의 생각하고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오늘 이제 국회의원 정수 조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답이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회의원 정수가 일단 헌법 41조에 200명 이상으로 되어 있고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 간의 컨센서스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다만 저는 그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밥그릇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여당으로서 권력 의지, 개혁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담은 표현이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현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 의원 정수 축소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이번에 새로 나온 것은 아니고 여러 차례 오랫동안 국회에서 논의했던 문제고, 다만 현실 가능성,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이기게 된다면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에 대한 타임테이블을 좀 더 명확하게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한두 번이 아니라서 대체로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국민의힘 내부도 설득이 안 될걸? 이라고 의문부호를 찍을 것 같은데, 지금은 비대위원장이고 선거 앞이니까 다들 조용하지만 실제로 의원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동의할까요? 2024년도에는 300명이 될 거고 2028년도에 이제 250명이 되는 거니까 선거구 획정을 어떻게 하겠다라는까지 구체적인 안까지 좀 말씀드려야죠. 알겠습니다. 예. 설득이 가능할지 저는 의문이고요. 자, 용 의원님. 네. 요 250명 줄이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덧붙여서는, 오늘 정의당 쪽에서는 장혜영 의원 등이 조국이랑 같이 한다고? 그럼 우리는 못하지. 조국에게도 열려 있다고? 그럼 우리는 못하지. 민주당과 수평을 아무리 수평적인 연대라고 하더라도 민주당하고 같이 한다고? 그럼 위성정당이지.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일단 한동훈 장관의 250석 의석 축소 관련돼서 좀 먼저 말씀드리면요. 예. 한동훈 위원장께서 패션 말고도 국회에서 진행됐었던 정치개혁 논의도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틀린 말들이어서 사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좀 막막할 지경인데요. 일단 국회의원 50명을 줄이자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라는 한동훈 위원장의 말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5월에 국민들이 직접
수일간 모여서 수기 토론을 했었던 정치개혁 공론조사, 국회 정개특위가 진행한 공론조사입니다. 이 결과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면 안 된다라고 답한 국민이 62%에 달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처럼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OECD 국가 평균으로 의원 한 명당, 그러니까 5.7만 명당 의원 한 명이 있다고 해요. 근데 한국은 17만 명당 의원 한 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국회의원을 한 3배 정도는 늘려야 한다는 말이고요. 3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에서 쭉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집권여당의 대표이신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참 한참 시대에 뒤떨어져도 뒤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계셔서 제가 좀 너무 민망할 지경이고요. 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이런 거 다 취지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 이전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사법적 정의를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좀 먼저 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듣고 김용태 최고위원한테도 발언 예. 시간을 좀 보장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김용태 최고위원한테는 이런 질문을 던질게요. 이게 딱 붙는 쟁점은 아까 하나밖에 없고 예. 보니까 자, 이준석 신당이 가장 제3지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를 쭉 봤을 저도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준석 신당에서 이준석 대표가 부각되고 할수록 사실은 상대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20, 30대 청년 소구력이라든지 새로움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제로섬 게임처럼 상쇄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준석 신당의 가능성, 그다음에 국민의힘과의 관계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네. 2030에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어떤 지지세도 저는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신당은 결국 핵심은 연대인 거잖아요. 신당에 네. 대한 연대 부분인데 저는 끊임없이 의심에 대한 영역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네. 말씀이냐면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총선이 끝난 뒤에 연대를 전제로 했을 때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가면 어떡하지에 네. 대한 생각이 있을 것 같고 흡수합당하겠대요. 뭐 흡수든 국민의힘을 흡수하겠다 이렇게 당대당이 어쨌든 얘기하시더라고요. 반대로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선 이낙연 전 대표나 이제 원칙과 상식 미래연합이 예. 다시 총선 후에 민주당으로 회귀하면 어떡하지에 대한 그런 의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의심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비례대표 결정 권한도 알겠습니다. 아마 갈등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용 의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정의당과 진보당 등 그 대상 중에서 조국에게까지 문을 열고 그다음에 민주당과 함께한다면 그것은 위성 정당이자 건널 수 없는 함께할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강이다 이런 평을 했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일단 보세요? 제가 제안한 이제 민주진보 진영의 그러니까 민주진보 개혁 연합을 해야 하는 이유가 산더미인 것처럼 네. 사실은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 그것도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네. 사실 뭐 저에게도 왜 정의당한테도 제안했냐, 왜 진보당한테도 제안했냐 반대로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네. 저는 그런 방식으로는 끝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들은 조금 내려놓고 국민과 관계없는 어떤 구원 때문에 큰 일을 그르치지 말고 책임 있는 정치 세력으로서 결단하자라는 것이 제가 드린 제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누구랑 한다, 누구랑 못한다가 아니라 연대연합의 원칙을 제시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은 이제 물리적으로는 이번 달 내에는 이 연합에 대한 큰 틀을 좀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월요일 날 기자회견을 했고 이번 주 말, 다음 주 초까지는 각 정당들의 논의와 답변을 좀 기다릴 예정이고요. 여기에 대해 호응이 있는 정치 세력들, 정당들과 차근차근 만나면서 구체적인 연합의 상들을 좀 다듬어 나갈 예정입니다. 설 전에 뭐가 나옵니까? 설 전에 뭐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님 본인이 남아서 국민의힘 바꾸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핵심이 뭡니까? 결국에는 민주주의는 다양성에 있고요. 다원성을 기반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내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그것이 용인되는 정당이 전 건강한 정당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제가 남아서 국민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생각을 당과 대통령실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그러한 목소리들이 잘 용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용해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